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홍강이 흘러 보내는 물길을 300여 개가 넘는 호수로 품고 있다. 이런 자연 환경은 오래된 격언에도 등장하는데 앞에 사람이 다리를 놓으면 뒤에 가는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넌다는 베트남의 유명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 협력과 공존의 뜻을 품고 있는 말이 꼭 한국과 베트남의 오늘과 닮아 있는 듯하다. 2022 한배수교 3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홍강의 기적. 대우투자컨설팅 김태훈 이사와 김주성 회장.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의 수도 하노이. 도심의 풍경 속에 펼쳐지는 익숙한 간판과 상호들 덕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이국적이면서도 그리 낯설지 않다. 많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을 앞서가며 다리를 놓는 이들로 포용한 덕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욱 가까운 나라다. 1992년 수교를 시작한 이후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각별한 사이가 된 한국과 베트남. 대우투자컨설팅의 김태훈 이사도 베트남에서 활약 중인 현지 기업인이다. 네, 저는 대우투자컨설팅 김태훈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태까지는 한국 기업 위주로 많이 했죠. 근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가까워다 일본, 중국 기업도 이제 문의가 오면 좀 대행하긴 했어요. 그 한국 기업들, 특히 요새는 중소기업 많이 집중하고 있긴 있어요. 대기업하고 중요한 중견 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동남아랑 그 베트남 시장 기반이 깔아 있으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좀 기회 만들기 위해 컨설팅 그리고 조언 그리고 이제 안전한 리스크 관리된 안전한 길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중소기업들. 김태훈 이사가 몸담고 있는 대우투자컨설팅은 베트남의 시장을 분석해 효율적인 경영과 투자 활동을 돕는 기업이다. 올해로 22년째 현지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회사의 출발점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일찍이 베트남 땅에 자리를 잡은 그의 아버지 대우그룹 출신의 김주성 회장이 있다. 상공부, 건설부 거기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그 다음에 코트라 미국 무역 관장으로 그 미국 가셨거든요. 그 이후 대우그룹 이제 입사해가지고 사업 개발, 뭐 전략 그리고 나중에 캐나다 법인장 한 다음에 1990년대 김은중 회장님하고 같이 그 베트남 진출하게 됐습니다. 공직자에서 대우맨으로 변신했던 김주성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이루기 전인 1990년 베트남에 진출해 황무지였던 현지 시장을 개척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도왔다. 또한 현지에서 대우의 베트남 사업을 총지휘하며 한인 사회의 구심점인 한인회와 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을 구성해 교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당시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 베트남 시장에 거의 인프라하고 사업하기 위해 환경이 너무나 잘 안 된 상태에서 애로사항들이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 기업 위에 이제 좀 문제점 아니면 애로사항들 좀 풀을 수 있는 그런 오르게나이제이션이 필요한데 없었어요. 그래서 설립하게 시작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긴 있습니다. 초대, 2대, 4대 하고 5대 거의 10년 조금 넘게 이제 회장으로 활동한 걸로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긴 있어요. 김주성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기업에서 주는 여러 상은 물론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은하기도 했다. 그는 대기업 임원직을 내려놓은 후 현재 대우투자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베트남을 지키며 여러 경영인과 투자자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 김태훈 씨도 그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큰 대기업의 경영, 그 시스템 구축이 기반이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베트남 시장 와서 활동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 모든 거를 다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구조 만들고 싶어요. 대우 투자 컨설팅이 해왔던 역할 그리고 모든 그 스코프 안에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 시대 교체할 때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인 경영과 투자에 불모지였던 베트남에 교두보를 놓았던 김주성 회장에 이어 그 뒤를 잇는 젊은 피 김태훈 이사가 생각하는 한국 베트남 수교 30년의 역사는 어떤 의미일까? 수교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그 지난 30년 의미가 한국 기업들한테 큰 애로사항하고 문제점 해결 방법이 됐다고, 그 기반이 완성됐다고, 그게 가장 큰 의미고, 제 생각에는 지난 30년 그 경험이 새로운 대책, 새로운 정책, 새로운 계획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큰 의미고, 그 지난 30년 없었으면 앞으로 30년이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이루어지던 1990년대 초반에는 섬유나 의류 하청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제조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력 위주의 산업은 점차 건설업, 유통업 부문으로 확대됐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의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는 등 다양한 기술 집약적 사업 또한 전개하고 있다. 베트남 빈즈엉 대학에서 토엉민혁 교수에게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교류, 그 흐름에 대해 물었다. Nhưng rất mừng là cho đến nay là cái lượng đầu tư trực tiếp nước ngoài của Hàn Quốc và Việt Nam là đã xếp vào vị trí số 1 trong đầu tư trực tiếp nước ngoài với hơn 80,52 tỷ, chiếm 18,6% tổng vốn đầu tư vào Việt Nam. Và cái thứ hai mà hồi đó nó ngạc nhiên lắm. Cái thứ hai mà tôi hồi đó dự án đầu tư đó tôi thấy lạ. Hồi trước là Nhật Bản với lại Pháp thì đầu tư ODA và đầu tư gián tiếp vào Việt Nam nhiều, nhưng mà hiện nay điều lạ là Hàn Quốc đã đứng thứ hai về ODA cung cấp cho Việt Nam rồi. Và phải nói đây là một cái điểm mà nó đã thay đổi cái vị trí của Hàn Quốc. Trong các nước châu Á thì tôi nghĩ rằng Hàn Quốc là trở thành một trong quốc gia hàng đầu bên cạnh Trung Quốc. Thì cho đến nay thì đó, trong cái xu hướng sắp tới thì chúng ta sẽ nâng cấp cái quan hệ của Việt Nam Hàn Quốc. Điều này đã chứng tỏ ra được cái vị trí của Hàn Quốc ở Việt Nam hiện nay. 코트라에 따르면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등록 자본은 2022년 현재 약 700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한국은 오랫동안 베트남의 최상위권 해외 투자국인 것이다. 지난 12월 6일 서울 용산에 자리한 대통령실 청사에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웅웬 수원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배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이날 양국의 정상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한 베트남 공동선언을 채택한다고 밝혔는데,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뿐이라는 점만 봐도 한국과 베트남의 견고한 우정과 신뢰는 담보할 만하다. 보다 넓게,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섬세하게 서로를 위한 관계를 이어나가자는 약속인 것이다. 거대 제국 중국과 이웃한 탓에 비슷한 역사적 시련을 겪었고 식민지를 거쳐 분단과 전쟁의 경험 또한 같은 한국과 베트남. 한때 역사 속에서 적국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두 나라는 수교 30년 만에 윈윈의 공생관계, 경제 공동체가 되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의 우정은 젊은 베트남의 가능성을 보고 진정성 있는 마음과 패기로 도전한 많은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 아닐까. 기회의 땅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 그들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 또한 밝고 화창하게
그려본다.